자, 올스파라 이펙트에 대한 기질 구조 분석 두 번째. 바로 일렉트로파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렉트로파일은 그 딜셀더 반응의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뭐를 달아준다고 했었죠? 바로 EWG,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라고 해서 전자를 끌어내는 작용기를 붙여놓는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네가 이제 어떤 속성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는 억수로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이런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다이애노 파일에 이렇게 이중결합을 이루는 탄소 사슬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 결합이 달려있죠. 자, 근데 여기에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EWG가 달려있다고 했는데 그 EWG가 보통 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카보닐 그룹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요 EWG, 요 놈이 주변의 전자를 끌어온다고 했죠. 그럼 얘가 어떻게 전자를 끌어오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자기의 파이 결합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파이 결합 전자가 카보닐 그룹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공명 구조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공명 구조? 바로 요렇게. 그래서 파이 결합이었던 파란색 전자는 산소 쪽으로 이동해서 1- 형식 전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파이 결합 전자는 1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덩달아 이 자리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어 나타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이제 수소가 있었을 텐데 표시하지 않았어도 수소는 있겠죠. 그 수소가 있는 상황에서 주변 전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의 양이온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파이 결합이 여기 있다가 이동하고 카보닐 그룹 전자가 이런 식으로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하면 바로 이 자리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이중결합에 대해서 이 카보닐 그룹 자체를 기준으로 그 카보닐 그룹 EWG가 붙어 있는 이중결합 탄소를 얘를 알파 자리라고 하면 그 옆자리를 여기서 베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베타. 그 베타 자리에 지금 뭐가 나타납니까? 형식전화 플러스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베타 자리에 이 공명구조의 존재처럼 델타 플러스의 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 EWG가 붙어있는 이중결합에서. 이런 이중결합이 딜셀더 프로파일로 작동을 하는데 이때 요 상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체 상황을 그래서 이제 그 종합을 하면 이렇게 종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중결합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EWG가 결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요 베타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결합과 혹은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 베타 자리가 중요합니다. 베타 자리가 뭐가 된다? 이런 식의 델타 플러스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요 아까 비슷한 표현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이 이중결합의 EWG가 아니라 아까 직전 다이앤 얘기에서는
바로 EDG였죠. EDG가 결합되어 있으면 그 베타 자리에 뭐가 유도된다고요? 바로 델타 마이너스가 유도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공명구조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원리가 앞으로 억수로 많이 쓰일 테니까 이 원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이중결합에 EWG가 붙으면 베타 자리가 플러스, EDG가 붙으면 마이너스.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이중결합이 뭐 되어 있으면 컨주게이션 되어 있다면 요 베타 자리의 델타 플러스가 됐건 델타 마이너스가 됐건 전하가 그 다음 자리의 델타 자리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옮겨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중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타 자리에 이 아까는 EDG 설명하면서 이 델타 마이너스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컨주게이션이 EWG가 붙어서 델타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델타 자리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내가 옛날에 앞서서 그 다음 원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컨주게이션의 힘 때문에 베타 자리하고 델타 자리는 이 전하 속성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게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마이너스 속성이 됐건 플러스 속성이 됐건 그 전하가 옮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나 고급 유기화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니까 잘 기억을 해둡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소 파라 이펙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올소 파라 이펙트를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올소 파라 이펙트. 자, 어떻게 되느냐? 바로 딜스 엘더 반응의 결과 구조 이성질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쓰냐면 구조 이성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선 딜셀더 반응이 나타나려면 우선 뭐가 필요해요? 무조건 다이인 무조건 다인이 하나 필요하죠. 자, 필요를 위해서 한 쌍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인에 이렇게 파이 결합이 여러 컬럼 있네요. 항상 인테그레이션된 파이 결합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딜셀더 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다이애노 파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이애노 파일이 열에. 그래서 여기도 이중결합이 나타납니다. 자, 뭐가 됐건 간에 여기에서 딜셀더 반응이 된다. 딜셀더 반응이 된다. 면 여기에 있는 이 다이인과 다이노 파일 사이에 무조건 무슨 막고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육각고리를 형성을 하는데 이 앞서의 파이 결합전자가 이렇게 시그마
파이 시그마, 시그마 파이 시그마.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게 아니면 딜셀더가 아니에요. 그 어떤 딜셀더에서도 무조건 요 틀은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뼈대를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딜셀더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제 더 그 분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다이인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 했죠? EDG가 붙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EDG가 보통 어떤 형태? 이런 식의 알킬 그룹이 EDG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너 파일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런 식의 카보닐 그룹과 같은 EWG가 항상 붙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 둘이가 반응을 하는데 무조건 딜셀더는 엔도 프로덕트다 라고 했습니다. 엑소는 절대 안 됩니다. 뭐 거울상이 나타났건 뭐 업다운이 뒤집혔건 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뭐 구조 이상글체가 뭐가 나타났건 뭐가 됐건 간에 딜셀더에서는 엑소는 절대 안 됩니다. 엑소는 가라. 무조건 엔도. 알겠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설명도 엔도라는 것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엑소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엔도가 된다고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생성물을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엔도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EWG를 어떻게? 항상 다운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엔도라고 했었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EDG의 경우는 엔도로 표현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 다인이 이런 식의 SCS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이 SCS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싱글 본드 단일 결합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스로 나와 있는 작용기, 지금은 수소겠죠. 이게 생략되어 있는 수소. 그래서 요 SCS의 이 한 이중 결합의 싱글 본드와 시스인 녀석, 싱글 본드와 시스인 녀석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항상 업. 그러면 이 싱글 본드와 요 이중 결합에 대해서 트랜스인 녀석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항상 다운으로 간다고 했죠. 그게 무엇을 그리는 방법이다? 엔도를 그리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반응하면 엔도 생성물이 요거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자, 딜셀더의 왁구를 그대로 다시 표현합니다. 육각고리에 다인 뼈대에 다이에노파일 뼈대에 새롭게 시그마 파이 시그마, 이 틀은 절대 안 바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최종 생성물의 결과를 어떻게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위를 아래로 아래를 위로 청개구리처럼 완전 반대로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또한 맞다 틀리다? 그것도 맞다. 왜? 업다운이라고 하는 건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다운을 어떻게 그릴 수도 있다? 전부 다 업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성물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생성물이 된다. 근데 앞서 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렇게 업다운이 완전 달리 나타나는 이런 경우 이놈하고 이놈의 상황이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바로 서로 거울상 이성일체, 이넨티오머의 관계가 된다고 했었죠. 그 이넨티오머 관계에서 이 둘은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5대 5로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입체저항의 크기나 여기서 나타나는 입체저항의 크기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의 생성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라세미제이션이 되어 나타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딜셀더 반응에서는 이런 식의 이넨티오머릭 페어가 나타나고 거기서 5대 5의 라세미제이션이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의 어떤 가능성이 한 가지가 더 있느냐?
자, 요 다인 뼈대는 다시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여기 메틸을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다이에노파일이 다이앤과 충돌을 할 때 그 충돌을 하는 배양이 꼭 이럴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EWG가 열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두 분자가 충돌을 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뭐가 됐건 절대 뭐는 안 된다고요? 엑소는 안 됩니다. 무조건 엔도. 엑소 안 돼. 엑소는 할류스타만 돼. 엑소는 딜셀도 안 돼. 엑소는 절대 안 돼. 딜셀도 무조건 엔도야. 그러면 엔도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요 EWG 무조건 어디로? 다운으로 나타난다라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었죠.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인에서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치환기들을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어요. 보시다시피 이중결합에 대해 싱글 본드와 트랜스면 항상 다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이 다인과 다이노 파일이 이런 배양으로 충돌을 하게 되면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만들어지죠. 바로 다인 뼈대와 다이노 파일의 뼈대로부터 새로운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표현도 나타난다고 했어요. 모든 업다운을 싹 바꿔서 그릴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다운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업 요렇게 표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드디어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라세미제이션이 또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보시다시피 똑같은 다이노 파일이 반응해서 만들어져도 사실 이 경우는 총 4가지 생성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엔도 생성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딜셀더 반응은 이런 것들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원리적으로 기억을 하고 제가 꼭 암기하라고 했던 것들을 토대로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다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4가지가 맹글어지는데 이때 요렇게는 서로 거울상, 요렇게는 서로 거울상인데 요렇게는 무슨 관계일까요? 요걸 좀 알아보자 이런 말이죠. 자, 이때 그걸 좀 구분해 보기 위해서 자, 어쨌거나 이제 육각고리는 다 똑같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편의상, 그냥 편의상이에요. 그냥 어떤 치환기가 붙어 있는 자리를 1번이라고 해보지. 자, 여기서 1번은 그 아유팽 넘버링의 그 정확한 1번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 기질 구조를 좀 표현해 보기 위해서 그냥 어떤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치환기가 붙어 있는 자리를 1번으로 기준을 삼아 보자 이런 말이지. 그럼 고리를 따라서 그 다음 치환기가 여기에 붙거나 여기에 붙죠. 그럼 얘를 1번이라고 할 때 얘는 2번인 거고 얘는 3번에 붙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1, 2번의 치환기가 육각고리에 인접해 붙어 있는 요런 상황을 관습적으로 also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두 치환기가 1, 3에 붙어 있는 요런 관습적 상황을 요걸 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틸 그 다음에 카보닐 그룹이 요 경우 1, 2에 붙고 요 경우 1, 3에 붙죠. 그럼 잘 봐요. 어떤 메인 체인에 치환기가 1, 2, 1, 3에 서로 다른 번호로 붙었다. 그럼 이 둘은 뭐가 다른 거예요? 구조 자체가 다른 거죠. 이 넘버링 자체가 다른 거면.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구조 이성을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업 듣다가 잠이 오면 스트레칭을 하면서 잠을 꼭 깨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잘 들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소 생성물, 메타 생성물이 구조이성체 관계다. 요건 거울상 관계인데 요건 구조이성체 관계다. 그러면 이따 둘 중에 누가 메이저일까요? 답은 제목에 있죠. 제목 자체가 올소 파라 이펙트잖아요. 그럼 이때 둘 중에 뭐가 메이저란 얘기겠어요? 이게 메이저란 얘기예요. 뭐 이유가 뭐가 됐건 간에. 그럼 이 메타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로 만들어지는 녀석이란 얘기지.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요 비율은 같고 요 비율은 같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6개 만들어지면 얘도 6개. 그리고 얘가 6개 만들 때 얘는 4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6개, 6개, 4개, 4개 뭐 예를 들어 숫자로 표현하면 그런 식의 생성 비율이 여기서 나타나고 그래서 메타보다는 여기에는 올소가 메이저가 되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를 올소 파라 이펙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올소 파라 이펙트라고 하는 이 올소가 메이저가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냥 뭐 이유 모르고 저 이름대로 그냥 외워서 답 쓰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그냥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까지 뭘 했었냐면 기술구조 분석을 했었죠. 바로 EDG. 얘가 이중결합에 붙어 있어. 그러면 이때 EDG가 붙어 있는 자리로부터 이 자리를 알파, 그 다음 자리를 순차적으로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이중결합에 EDG가 붙어 있으면 EDG가 붙어 있는 그 탄소 자리를 알파 자리라 하고 순차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는데 내가 앞서서 그렇게 강조한 게 뭡니까? 이중결합에 EDG가 붙어 있으면 베타 자리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게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 요 델타 자리가 음전화 속성이 나타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게 EDG라고 할 때 바로 이 베타 자리에 그리고 델타 자리에 음전화 속성이 나타난다. 그 다음 다이애노 파일에서는 이중결합의 EWG가 붙어있게 되는 경우 어디를 알파 어디를 베타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게 직접 붙어있는 자리를 알파 그 다음 자리를 베타라고 했죠. 그러면 EWG가 붙어있는 경우 베타 자리가 뭐라고 했어요? 요게 플러스 속성이 나타난다. EWG가 붙어있는 경우 베타 자리가 플러스 속성이 나타난다. 그게 나중 최종 생성물에서 얘가 요 자리고 얘가 이 자리예요. 그 다음 이 파란 탄소 자리가 요 자리고 요 파란 탄소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시오. 이유 아직 얘기도 안 했지만 요 색깔의 관계도 누가 메이저고 누가 마이너인지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 반응도 하기 전에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중학생도 아는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것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끌어당겨서 반응이 되는 거니까 그 둘이가 직접 결합하게 되는 올소하고 관계없이 반응하는 메타하고 당연히 어디가 주생성물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쪽이 주생성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이 EDG와 EWG가 붙은 다인과 다이노 파일의 전자구조 분석을 해봤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원리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올소 파라 이펙트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필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소 파라 이펙트의 두 번째 예입니다. 역시나 딜셀더 반응에서의 이런 식의 보시다시피 다인 또 설명을 위해서 한 쌍을 더 그리겠습니다. 다인
그 다음 어쨌건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중결합을 요래 그려봅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다이너 파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이너 파일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중결합은 있겠죠. 자, 어쨌거나 딜스엘더는 될 거고 딜스엘더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최종 생성물의 결과는 항상 그 틀은 똑같죠? 다인 뼈대와 다이노파일 뼈대를 그린 다음 새로운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딜셀더 반응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여기 각각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 있는 다인에는 요렇코롬 알킬 그룹 타입의 EDG가 붙어 있죠. 자, 그리고 다이노 파일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요런 EWG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얘가 뭐가 됐건 항상 엔도라고 했죠. 엔도는 무조건 엔도예요. 엑소는 된다 안 된다? 엑소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엔도다. 그래서 이때 최종 생성물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EWG가 엔도로 나타나려면 무조건 EWG가 다운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알킬 그룹은 지금 이중결합이 여기 붙어 있네요. 그럼 이제 저 메틸 그룹은 여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다운이 없네요. 왜 업다운이 없어요? 여기가 이중결합이 돼버리면서 그 위아래가 아니라 평면 구조가 돼서 이쪽은 기하 구조를 생각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냥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알킬 그룹을 그냥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중결합에서는 업다운이 없으니까. 자, 근데 딜셀더는 항상 뭐가 된다고 했어요? 어떤 녀석이 그려지면 거기에서 원래의 다인, 그 다음 다이노파일로 만들어지는 뼈대에 대해서 그 기존 치환기들의 업다운이 싹 뒤집히는 생성물도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메틸 그룹은 얘는 업다운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립니다. 그럼 이때 이 둘의 관계는 뭡니까? 이런 건 진짜 명확하죠. 요런 자리가 바로 그냥 카이럴 단소가 될 텐데 하나는 R이고 하나는 S겠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거울상이고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지는 5대 5로 만들어지는 라세미제이션이 그대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다이인과 이 다이노파일의 충돌 배향이 항상 이렇진 않겠죠. 그래서 다른 경우는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한다 하더라도 뭐 어떤 배향이건 어떤 뭐 혼합물이건 어떤 이성일체건 무조건 딜셀더는 엔도. 그러려면 EWG를 어디로 그려라? EWG는 무조건 다운으로 그려라.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메틸 그룹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쭉 그리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중결합에 붙어 있는 거라 업다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이 딜셀더 반응의 생성물인데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 더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딜셀더의 기본 뼈대는 동일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업다운이 이런 식으로 싹 뒤집히는 생성물도 분명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메틸 그룹은 업다운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네요. 역시나 이 둘은 어떻게 5대5로 만들어지는 라세미제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인과 다이노파일이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최종 생성물은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5대5, 이렇게 5대5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마찬가지로 또 요놈하고 요놈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편의상 동일 육각고리 뼈대에 대해서 어떤 치환기가 붙어있는 자리를 편의상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그 다음 치환기가 1, 2, 3번이고 얘는 1, 2, 3, 4번이죠. 앞서 육각고리 내에서 치환기 두 개가 1, 3으로 붙어있는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메타 관계라고 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다가 1, 4번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를 요걸 파라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둘 중에 누가 메이저일까요? 제목이 답이죠. 바로 also 파라 이펙트이기 때문에 둘 중에 우짜둔둥 이 파라가 메이저입니다. 이 메타는 항상 미음털이 박혀서 언제나 마이너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다. 그러면 여기서도 왜 메타는 마이너고 파라가 메이저인지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EDG가 이중결합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EDG가 붙어있는 그 자리부터를 알파라고 하죠. 그럼 베타 자리를 어디로 봐야 되냐면 이중결합이 연결되어 있는 쪽 자리를 베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도 베타냐라고 하면 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중결합의 속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EDG가 붙어있는 자리를 알파로부터 이중결합이 있는 쪽으로 베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EDG를 토대로 이중결합의 베타 자리가 마이너 속성을 갖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이 자리가 나중에 최종 생성물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EWG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EWG로부터의 알파, 베타 중 이 베타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플러스 속성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게 최종 생성물에서 이 자리 혹은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의 색깔로부터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이미 반응을 하기 전부터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강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아주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니 위쪽하고 아래쪽 생성물 중에서 누가 메이저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이 파라 생성물이 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이 둘은 치환기가 붙어있는 번호 체계가 다르므로 구조 이성질체 관계인데 그중 메타가 아닌 파라 역시 메이저가 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딜셀더 반응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실인 바로 also 파라 이펙트입니다. 이 also 파라 이펙트는 그 전문적인 책을 찾을수록 그 설명이 기가 막히게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을 아주 잘 이해하셔야 also 파라 이펙트에 대한 그 고급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양자역학을 완전 배제하고 우리가 고전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명이론으로도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공명이론으로 이 also 파라 이펙트를 설명하는 교재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 쉬운 설명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명이론은 화학을 기초적으로 배우는 학생들도 다 공부하는 내용들이죠. 그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런 상당히 고급스러운 내용들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딜셀더 반응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면 딜셀더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화학을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유기화학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오늘 뭐 저번 시간부터 해서 오늘까지 보셨겠지만 굉장히 기하학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논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기화학을 이 수학적인 어떤 관계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딜셀더 반응에서의 이 논리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올소파라 이펙트를 이 딜셀더 반응을 말씀드렸던 이런 그 구조적 특징들로 설명을 하면 다 논리 체계 안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차근차근 공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설명 방법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설명 방법들일 거예요. 그러니 한 번 들어서는 100% 까먹습니다. 무조건 까먹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걸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쯤에는 내가 해드렸던 이런 말들 싹 다 까먹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반응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 혹은 제가 이 예제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필사를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반복해 적으셔서 까먹지 않도록 계속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딜셀더 반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복습 충분히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